오늘은 또 우리 다이아몬드 박서연 스폰서님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우리 소개 시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스피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스킨케어에 해당되는 좋은 이렇게 좀 도움되는 그런 쪽에 안내를 해주시면서 오늘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연 스폰서님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주일마다 또는 또 아침 우리 이론 그룹 줌 미팅을 통해서 얼굴만이라도 뵐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빨리 가서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름 때문에 고민하고 잡티가 좀 많아서 고민을 하고 또 피부톤이 너무 칙칙하다, 모공이 넓다, 탄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가장 고민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주름이래요. 여성들 주름 그리고 뭐 기미나 잡티 이런 쪽 고민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일단 MTS는 병원에서 오래전에 여드름 치료용으로 사실 들어왔던 거예요. 국내에서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나 넘게 됐고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집에서도 가성비 좋게 주름 개선에도 좋고 탄력 그리고 모공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오토 MTS 관리법이죠. 우리가 지금 리뉴메디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바늘 길이는 가정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0.17, 0.25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바늘 길이를 가지고 저희가 오토 MT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S의 원리를 좀 이해를 다시 하면 이 몸에 일단 상처가 나면 이 몸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뇌에서 응급 상황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상처 부위의 회복을 위해서 영양 공급을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신체 내에서 이 수분과 영양을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혈액이에요. 혈액. 그래서 MTS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피부가 좀 붉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표피와 진피 사이에 우리가 섬유화 세포라는 거 그게 있는데 그게 자극을 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생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섬유화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진피층 안에까지 막 굳이 세게 찔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가볍게 우리가 딱 니들의 길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 좀 꼼꼼하게만 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MTS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각질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셨죠? 각질. 예. 좀 심하게 좀 많이 꽁꽁꽁꽁꽁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며칠 지나서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각질을 보고 우리는 사람들이 각질 일어난다고 손으로 세게 민다든지 떼수건으로 막 이렇게 그걸 벗겨내려고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래서 떼수건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이 각질은 자연스럽게 탈락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너무 보기가 너무 이 화장을 했는데도 이 각질이 일어나는 게 너무 보기가 싫다 그러면 일단 수분을 공급을 많이 해주면 각질이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탈락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 벗기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MTS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섬유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의 좋은 앰플을 공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굳이 막 세게 피까지 내지 않아도 충분하게 MTS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각질층 피부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장 겉에 있는 게 이걸 각질층이라고 하는데 각질층은 그래도 우리가 피부 겉면은 발라지겠죠. 하지만 피부 안에 진피층까지 화장품을 흡수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노 입자를 작게 해가지고 흡수시킨다라고 해서 요즘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MTS만큼의 효과를 따라올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MTS를 지금 사용을 저희 리뉴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피부 관리 제대로 하는 방법, MTS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쁜 피부를 만들 수가 있다. 건강은 아닌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니들 길이가 딱 가정용, 부담 없는 딱 니들 길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계를 쓰는 것보다 MTS를 하는 것이 훨씬 미세 터널을 통해서 진피층에 전달되는 화장품의 유해 성분의 흡수율이 일반 보습제를 발랐을 때보다 100배가 넘는다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 롤러를 많이 썼거든요. 롤러. 지금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오토 MTS가 좀 가격대가 있고 뭐 자기는 요거 쓴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롤러 스탬프는 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 간격이 일정치를 못해요. 그래서 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토 MTS는 바늘이 이렇게 상하 이렇게 진동 방식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뭐 일회용이기 때문에 니들의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오토 MTS를 강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니들 길이를 보면 우리는 홈케어이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게 시술이 가능하고 근데 병원에 가면 마취도 해야 되고 니들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주 그냥 피부에 손상이 또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MTS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세침 치료라는 뜻으로 미세한 바늘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입자 크기가 큰 약물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서 피부 재생을 돕는 시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섬유화 세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MTS 시술입니다. 그래서 100번 바르지 말고 한 번 직접 침투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주름 개선에 도움되고 모공 수축에 도움되고 탄력 개선, 피부톤 개선, 여드름 완화, 흉터 트러블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MTS를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후속 관리입니다. 똑같아요. 니들 길이가 길지 않다라고 해도 니들의 길이가 짧아도 일단 재생에 포커스를 우리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재생 크림이 있죠.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우나 가지 마라, 심한 운동을 하지 마라 라는 것도 똑같은 이유이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약한 시술이기 때문에 뭐 사우나까지 사람들이 어떨 때 뭐 어때라고 갔다 오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에 건조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시술 중에 알코올이 들어간 후에는 알코올이 들어간 스킨이나 일반 화장품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MTS 관리가 들어가면 앰플도 저희 것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상한 다른 그 성분 자체가 조금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MGF 앰플을 사용해서 재생, 주름, 탄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 그래서 EGF와 FGF와 같은 성장인자, 재생을 좀 빠르게 도와주는 성장인자를 채워주는 그런 우리 앰플을 추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계는 저희 거 하면서 앰플은 타회사 걸 쓰고 피부에 트러블이 났다고 또 항의는 또 우리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권유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 선크림 제대로 잘 발라주시고 마스크팩 매일 붙이고 그리고 재생크림 잘 발라주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앰플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MGF라는 우리가 재생 앰플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뉴로프롤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2016년도에 유럽의 최고 화장품 성분 박람회에서 1등을 수상한 성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피부톤도 맑게 해주고 또 피부 탄력, 다크서클, 대색 아주 탁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에서도 앰플에 뉴로프롤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MGF 앰플에 뉴로프롤린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단종이 업그레이드돼서 제품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쿠아밤이라고 해서 보루필이라는 성분, 피부를 빵빵하게 해주는 천연 필러가 들어가 있어서 또 그 앰플이 우리의 또 피부 탄력에 그리고 수분을 넣어주는데 굉장히 또 도움되는 앰플 이제 또 곧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10가지 성분이 또 앰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디 MGF 지금 현재는 MGF만 있고요. 그리고 스칼프 우리가 탈모에 도움되는 스칼프 앰플이 있죠. 요것이 이제 카퍼트리 펩타이드라는 이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또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앰플. MGF 앰플, 현재 지금 이게 유통되는 앰플은 이렇게 재생인자가, 성장인자가 들어가 있고, 뉴로프롤린 성분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천연 추출물 성분이 또 들어가 있는 이 앰플. MGF 앰플이 여드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유통이 되지 않지만 예전에 혹시 아쿠아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드름 제품에 여드름 성분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고객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TS 순서는 이렇게 돼요. 클렌징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클렌징이에요. 지금 우리 뭐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유통하는 클렌징은 이제 지금 현재는 두 종류가 있죠. 스크럽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그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클렌징 그거를 일단 하시고 2차 클렌징으로 바이브 기계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화장솜을 해서 2차 클렌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앰플을 투여를 해야죠. 가지고 계시는 그 디바이스 기계로 앰플을 충분하게 피부에 좀 투여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MTS 또 기계를 가지고 꽁꽁꽁꽁 우리가 MTS 관리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니들링을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이걸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돌리는 것보다 그냥 꽁꽁꽁꽁 이렇게 해서 도장 찍듯이 해주는 것이 훨씬 피부에 좀 예민함을 덜 해줄 수 있어요. 피부 각질이 얇은 사람들,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 피부에 오히려 상처를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많이 내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도장 찍듯이 이렇게 꽁꽁꽁꽁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요 갔어. 그 다음은 또 밑단계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상처를 내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반을 먼저 시술을 해요. 전체적으로 앰플을 전체 다 디바이스 기계로 한 다음에 니들링으로 해서 꽁꽁꽁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니들링을 쫙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앰플을 다시 투여를 해요. 그리고 디바이스 기계를 다시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꽁꽁꽁꽁 해서 충분하게 저는 한 3번 정도는 하거든요. 3번. 근데 요런데 뭐 또는 주름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한다고 주름이 펴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가 좀 다 막 이렇게 세게 막 하게 되면 상처가 나요. 근데 이 상처가 재생이 잘 안 되게 되면 오히려 정말 흉터를 남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 부위에 이렇게 심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주름 깊은 주름이 좀 얇아지고 우리가 니들 패치 붙여주는 패치 그거와 같이 붙여주게 되면 주름의 깊이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앰플을 3개까지 넣어요. 3개. 3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천천히 니들이 꽁꽁꽁꽁 한 다음에 앰플을 충분히 넣어주면서 디바이스 기계를 천천히 넣어주고 예. 또 꽁꽁꽁꽁꽁꽁 한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앰플을 또 투여해서 디바이스 기기를 또 넣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론 방법은 다 달라요. 꼭 이게 이게 뭐 꼭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MTS로 다 이게 상처를 낸 다음에 우리 MGF 앰플로 투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반을 하고 또 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편하게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TS로 앰플을 충분하게 넣어주고 근데 단 조심할 건 피부에다 상처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갑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도 소독된 장갑 아니면 우리가 그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장갑 그걸 가지고 좀 그 우리가 이런 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손에 그래서 좀 장갑을 껴주고 하는 것도 위생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MTS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팩 붙이죠. 마스크팩을 딱 붙여놓고 또는 우리가 그 요번에 신제품 얼마 전에 나온 젤을 또 이렇게 해서 쫙 발라놓고 수분 공급을 좀 많이 시켜주고 진정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됐을 때 마스크팩을 또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진정의 효과, 수분을 더 넣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스크팩을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수분, 재생, 가지고 있는 거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재생만 가지고 나는 너무 건조하다 하면은 재생크림을 먼저 싹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도포도 손으로 하지 마시고 디바이스 기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충분하게 재생크림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수분크림 또는 물광크림을 흡수를 시키면 됩니다. 물론 수분과 재생의 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안 발라서 문제지. 그래서 적절하게 크림을 꼼꼼하게 잘 흡수를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저녁 때는 주무시면 되죠. 근데 MTS는 아침 관리보다 저녁 관리가 좋아요. 아무래도 상처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활동을 하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선크림 또 발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에는 관리를 해서 그냥 주무시는 것이 피부에는 훨씬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된다. 아무래도 햇볕이 강하잖아요. 미국 쪽은.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반드시 잘 발라서 MTS 관리를 하고 난 그날, 그 다음 날은 더욱더 디테일하게 재생크림 잘 발라주고 선크림 잘 발라주고. 근데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MTS 관리를 고객들한테 안내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트러블을 유발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또 트러블 일어나고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는데 똑같아요. MTS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앰플을 투여를 하다 보면 이 피부가 이 뒷피층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전에 쓰는 화장품이 아니네 하고 란게란스라는 세포에서 밀어내요. 이렇게. 전에 쓰는 화장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 트러블을 유발시키는데 손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진정이 돼요. 근데 뭐가 여자들은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거 화장품 때문에 이거 트러블 난 거 아니야? 이거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민하신 분들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라.
진정을 시키고 마스크팩에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전에 쓰던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다라고 충분하게 좀 지식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그 고객들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절하게 우리 사장님들이 좀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TS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반드시 해주고 빨리빨리 효과 본다고 해서 뭐 2, 3일에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요, 열흘에 한 번을 강추를 드려요. 재생하는 시간도 남들보다 좀 더딜 수 있고 피부가 예민하시기 때문에 피부의 요 각질 상태를 좀 아주 좋게끔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열흘에 한 번. 근데 아주 여드름이 많이 나고 막 각질이 두껍고 이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피부가 아주 그냥 무난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실핏줄이 굉장히 심하고 이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보다 열흘에 한 번 정도 하시면서 점점 더 좋아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디바이스 기계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림프 마사지 방향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흡수하는 것보다 천천히 흡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앰플 바르고 마스크팩 붙이고 이렇게 크림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디바이스 기계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 뭐 활용 방법은 다 아시리라 보고요. 혹시 요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기억할 것은 여기 우리가 불 들어오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딱 켰을 때는 빨간 불과 이런 파란 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상태는 달력을 줄 때 요 모드를 쓰시고요. 완전 한 번 더 누르면 빨간 상태가 돼요. 전부 다 빨간 상태. 그러면 요거는 흡수. 피부에 우리가 좋은 앰플이나 영양의 성분을 흡수시킬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를 흡수할 때는 이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란 상태가 비타민 C 흡수. 사실 이 기계가 굉장히 괄사, 우리가 피부샵에 괄사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얼굴에 이 피부 안에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데는 사실 이 기계가 고장률도 작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이 기계가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 색깔의 모드를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모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